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성석재. 황만근이 사람 이름이네, 그지?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언어유희 지난번에 있었잖아. 만근을 반근으로. 충격적이었어. 무겁게 살아라고 아버지가 만근이로 줘줬더니 사람들이 뭐야 너 멍청해? 그러고 반근이라고 이름을. 야, 일단 조금 읽어보고 핵심 정리해보자. 황만근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될락말락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횟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 자석대한 하나 때문에 소염물도 못 하러가고 이게 뭐하라. 20발이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기 중요한가? 바보 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이게 중요한가? 썩으를.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의 축을 초하는 황재석 씨가 받았다. 황만근 실종으로 시작하는 작품이네. 핵심 정리 보자. 갈래, 단편소설, 농촌소설. 성격 향토적, 해학적, 풍자적. 배경 1990년대 신대리라는 농촌마을.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부분적으로 등장인물 민씨의 관점에서 서술됨. 제재, 황만근의 생애와 그의 행적. 주제, 부채로 얼룩진 농촌 현실에 대한 고발과 인정이 메말라가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 특징, 전의 형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됨. 전기, 황만근의 전기, 황만근 전, 이런 식으로. 1990년대 농촌 현실의 문제점을 고발함. 이기적인 현대인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남. 성석재 소설이 조금 재미없어. 근데 어쨌든 풍자적인 그런 것은 잘 써. 그리고 인물들은 여기 있네. 민씨, 도시 생활을 하다가 황씨 집성촌인 신대 1, 2로 귀농한 인물이고, 황만근, 신대 1, 2에서 나고 자란 가난하고 어수룩한 농부. 마을 사람들, 황만근과 같은 동네에 살며 같은 성을 가진 인물들. 집성촌이란 말 알지? 집성촌.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옛날에 시족사회를 집성촌이라고 해. 알아요. 이 작품은 반편으로 취급받지만 이타적 인물인 황만근의 일대기를 통해 세태를 풍자한 소설로 역순행적 구성과 전의 형식을 활용하여 황만근이라는 인물을 잘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설정한 구성 방식과 시점을 이해함으로써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기에 이 단원의 작품으로 선정했다.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반편이라는 말을 알지? 바보라는 뜻이야. 약간 어수룩한 인물로 취급받지만 이타적이라는 단어는 알지? 이기적의 반대가 이타적이야. 자기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그리고 세태풍자, 역순행적 구성 알지? 시간을 거꾸로. 그 다음에 전의 형식을 활용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시험 포인트에 해당한다. 전체 구성은 발단은 황만근의 실종과 이로 인한 이장과 민씨의 갈등. 이장은 약간 이기적인 쪽이 강하겠네. 민씨는 그래도 이타적인 그 황만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전개, 황만근의 이타적인 삶. 황만근의 삶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고, 위기, 농가 부채 탕감, 골기대회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는 황만근. 결정은 농가 부채 탕감 골기대회에 갔다가 유골로 돌아온 황만근. 유골이라는 건 죽었다는 얘기지. 죽은 채 돌아왔어. 결말, 황만근의 죽음과 그에 대한 평가. 여기 10줄까지는 사람들이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걸 못 느끼네. 특히 이런 말들. 용왕제에서 집사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상태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봐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민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네. 민씨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들어와서 산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표준어를 쓰네. 그치? 어제 골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골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하고서 이제 사람들을, 근데 모두 고개를 흔드네. 사람이라고 민명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았다는 게 100명이 되려나 말려나 한데, 반근이는 돼지고기 반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니까. 아직까지도 상황을 우습게 보고 있네, 그지? 반근이는 돼지고기 반근만 해서, 한 근이 원래 600g이니까 참 이거 언어 유희의 일종의 아직도 심각성을 못 느끼네. 그런지 안 보이더라니까. 안 보이더라 함께 뭐 이렇게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던 말을 이었다. 분위기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그 끝에까지 쭉 눈으로 보자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가끔은 거의, 그치? 그 다음 페이지. 예전에도 농촌 시위가 있을 때 사람들이 경운기를 몰고 올라가. 90년대는 그런 일이 많았지. 황만근의 경운기는 그렇게 썩 성능도 안 좋았던가 봐. 20째 줄부터 한번 볼게.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허나 참. 하고 민씨가 얘기했어.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니 사람 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아니 누구 맹키로 반동가리가 났나? 반동가리라는 얘기는 황만근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네도 황만근처럼 바보야?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기어이 민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인이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영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이렇게 거기까지는 됐지? 그다음 마을에서 젊은 축애들은 45살의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똥 푸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그 소리는 뭐야? 그동안에는 항상 황만근이가 똥을 폈다는 얘기야. 만근이 자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어이구 이 망할 놈의 똥냄새. 열이가 싸나 그런지 여러 명이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게 곡식한데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만. 그러니까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벙글벙글 웃으면서 만근이가 있었으면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만근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그 다음에는 눈을 좀 보자고. 만근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가누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입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그러니까 동네를 위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또 공평무사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황영석 때문에 분뇨를 푸는 행위 때문에, 두 번째는 그걸 똑같이 나눠줬을 텐데 안 나눠주니까 여신노인 두 번째, 세 번째는 소꿉장난하는 아이들, 네 번째는 동네에서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황만근가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황은 성을 말한다. 신대 1, 2는 황씨들이 50여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집성촌.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모여 사는 촌락. 그래서 계속 보자.
타성 바지 이런 것들, 그지? 성이 다른 집성촌에 이제 들어온 거야. 중략까지 봤어? 네, 다 봤어요. 꽤 괜찮은 이름이었네. 만근산에서 따온 이름이네. 네. 황만근이. 그 다음 황만근이가 가족들, 즉 어머니와 아들도 아주 잘 챙기면서 저기 했네. 이것 좀 한번 시험 포인트니까 하나씩 읽어보자. 전의 양식. 전은 고전 산문의 갈래로 인물의 행적, 인물에 대한 평가 순으로 내용을 구성하는데, 이 작품에서도 황만근의 행적이 먼저 제시된 후 황만근에 대한 민씨의 평가가 제시됨. 비현실적 요소. 토끼 귀신이 나타나 황만근의 소원 3가지를 들어주었다는 것은 고전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이한 사건이다. 해학적 풍자적 표현. 황만근의 우스꽝스러운 말투를 통해 그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황만근과 달리 이해타산적인 마을 사람들을 풍자함. 이해타산적이라는 게 이기적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생색내네 동네 사람들이, 그치? 만근이한테 반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니고 어디 인정 없는 대처 도시를 얘기해. 대처 읍내 같은 데 갔으면 마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앞만 봐봐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아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이니까 상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아이? 동네 사람들이 뭐 그러네. 오케이, 다음 중략 부분 줄거리 좀 보자. 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농민 걸기 대회가 열리자 마을 사람들은 도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가서 농민들의 결의를 보여주자고 약속하였다. 황만근은 걸기 대회 전날 밤에 민씨와 술을 마시며 욕심없이 정직하게 농사를 짓겠다고 소신을 드러내고는 다음날 홀로 경운기를 타고 걸기 대회가 열리는 도청으로 출발한 뒤로 소식이 끊겨버렸다.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황만근, 황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베어 알껍질을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연은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늘이 내린 효자라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그 다음부터 한번 눈으로 보지 뭐.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 묘비명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새턴말로 귀농하였다가 이른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해인 민순정이 엎드렸다. 민씨가 이름이 민순정이었네. 학습활동 보자. 특별한 거 있나? 1번은 특별하지 않지? 네. 2번 보자. 요거는
시험에 교묘하게 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네. 네. 이 작품에 사용된 구성과 시점을 바탕으로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살펴보자. 다음은 이 작품의 시작 부분이다. 주인공인 황만근의 실종으로 작품을 시작하는 구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요거는 뭐 시험 문제 무조건 나겠네. 독자 측면의 효과는 독자가 황만근이라는 인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작품에 대해 호기심을 갖도록 한다. 내용상의 효과는 황만근의 실종 이후 그의 행적을 거슬러 추적하는 과정에서 황만근의 부재가 부각되고 존재의 가치가 강조된다. 그리고 또 요것도 시험 포인트네. 시점. 너 맨날 틀리는 시점. 이 작품에서 사용한 시점을 파악하고 해당 시점을 사용한 이유를 주제와 관련해 알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 작품에서는 전체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고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을 활용할 경우 황만근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작가는 황만근의 삶의 태도를 예찬하고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면모를 구체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해당 시점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은 민씨의 시점이 한번 나오지. 민씨가 묘비명 비슷하게 전을 썼잖아, 그지? 그런 것들은